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또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극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양극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실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특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질 거고, 이 부분은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해결만 된다면은, 즉 대선만 끝난다면은 앞으로 이 양극화, 서울하고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서울은 어떻게든 사고 싶고 지방은 아무도 안 산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화 자체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 지역 내에서도 중심부 지역하고 아니면은 서울에서도 좀 외곽 지역하고의 양극화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심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지역이 아마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용산구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5억을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105억이라는 금액이 신고가가 찍혔고, 서초구의 대표 아파트죠.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106억의 신고가가 찍혔습니다. 자, 이것도 물론 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106억, 105억 이런 금액대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00억이 넘게 신고가가 찍혔었죠.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197억이 찍혔네, 150억이 찍혔네, 이렇게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계속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중심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외곽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중랑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가 아마도 최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70% 또는 60% 선에서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즉,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는 반면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지방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극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양극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초양극화 시대가 다가올 건데, 이런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일례로 지금 현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지역을 아파트를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5억에서 40억, 50억, 60억, 70억까지 찍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그러면은 이런 중심 지역의 아파트를 내 돈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물론 대출을 낀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 그리고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 필요 금액 자체를 놓고 따져봤을 때는 25억, 30억 이 정도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중심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심 지역을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차선책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런 중심 지역, 주변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 지역을 못 들어간다면은, 용산을 못 들어간다면은, 서초구를 못 들어간다면은 어디 지역을 들어갈 거냐? 주변 지역, 뭐 송동구라든가 아니면은 마포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본다면은 강남을 못 들어간다면은 그 주변 지역이라도 들어간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이런 최고가 아파트들을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지역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포구라든가 송동구라든가 강동구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또한 기본적으로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5억대, 30억대,
35억대, 뭐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채권가가 59억에도 찍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마포구가 됐든 성동구가 됐든 아니면은 강동구가 됐든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15억에서 20억의 현금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주고 내가 그 아파트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강동구 지역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 또는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간다면은 현금 자산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2억대 금액으로도 마포구가 됐든 성동구가 됐든 아니면은 강동구가 됐든 이런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은 충분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5억, 20억을 주고 내가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2억대 또는 3억대 금액을 가지고 25억, 30억 아파트가 될 재개발 구역을 들어갈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사기에는 아무리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의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강동구에도 충분하게 찾아보면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과거의 재개발 구역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성동구에서 보면은 행당 7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입주입니다. 자,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라체루보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체루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당시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냐? 3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8년 전에 이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대, 3억 6천대, 3억 7천대의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 25억, 25억 5천 이 가격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즉 8년 만에 가격이 얼마가 뛰었냐? 20억이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급 지역에서 25억, 30억이 될 아파트를 7년 전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마포구에 있는 프레스티자이입니다. 이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빌라 단지들인데 그때 매매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억 8천, 1억 9천, 2억대였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긴 하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 자체가 1억 8천대, 2억이 안 되는 금액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프레스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냐? 25억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가격이 몇 배가 뛰었냐? 어떻게 보면은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1억대라는 금액으로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셨다면은 지금은 어땠냐? 25억 아파트, 3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재개발 투자 지역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투자 가치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재개발 구역, 특히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2억대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를 뿐입니다. 많은 임장활동 그리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알짜배기 재개발 구역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포구라든가 성동구 이 두 개의 지역에서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2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2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신다면은 5년 후 또는 7년 후 또는 10년 후가 됐을 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억에서 30억은 넘어갈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25억, 30억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은 지금 현재 야당 대선 후보라든가 여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을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두 후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재개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재개발 시장은 더 불장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억대로 마포구라던가 성동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마포구, 성동구 이 두 개의 핵심 지역에서 2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25억, 30억 아파트가 될 재개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많은 정보들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거고 또 빠르게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